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부사 수업 잘 듣고 오셨죠? 자, 부사라는 것은 기본 품사 중에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 품사 문제는 항상 동일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빈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의 앞과 뒤에 나오는 품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그 품사들이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는 눈을 무엇을 통해서? 제 수업을 통해서 갖춰놔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니까요, 이건 같은 어원에서 품사만 다르게 나와 있는 문법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취급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문법 문제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다 읽고 해석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나와 있는 품사들에 대한 문법적 특성을 봐주시면 됩니다. 앞을 보니까 뭐가 나왔냐? B 플러스 PP. 즉 다시 말해 수동태가 등장하였습니다. 자, 우리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 이 주어가 직접 이 행위를 해서 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랑 수태시 하면서 배워왔었죠. 수동태, 태 시간에 배웠는데 이 수동태는 뒤에 뭐가 온다? 문장이 끝났다고 보고 부사나 전명의의 부사적인 형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수동태 뒤에 어떠한 단어 하나를 넣어줄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부사를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뭐가 있냐? 우리 D가 부사로 보여지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나요? 솔직히 말해서 요 수동태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있었다면 그냥 부사 찍고 넘어가도 되는 한 5초 정도 걸리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들은 무엇이냐? 문법 문제 중에 이 A, B, C, D 보기 중에 앞에 있는 품사를 봤을 때 그리고 뒤에 있는 품사를 봤을 때 가운데 낄 수 있는 품사가 2개 이상 존재했을 경우, 보기 중에 2개 이상이 존재할 경우는 해석을 통해서 알맞은 예를 넣어줘라 라는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부사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요 D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2번 문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문법 문제고요. 앞을 보니까 have reacted. 그러니까 react라는 동사긴 동사지만 시제가 현재 완료인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react는 어떠한 동사인가를 봐줘야 돼요. 만약 얘를 타동사로 보면 뒤에 목적어인 명사를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800반이니까 빠르게 그냥 알려드릴게요. 얘는 일형식의 자동사입니다. 그럼 자동사라는 건 제가 day 2 때 그 태를 설명해 주면서 일형식 자동사들은 주어하고 얘만 쓰면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오면 된다? 수식의 역할을 해주는 부사가 오거나 아니면 부사 역할을 대체해주는 전명의가 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설명했었죠. 즉 여기서 뒤에 뭐가 왔냐? 이 빈 공간의 뒤도 봐야 되니까 to the company's automated electronic account system 이라고 해서 전치사 뒤에 여기 명사 구가 이렇게 뭉탱이로 나왔습니다. 즉 전명의가 등장했다는 거죠. 즉 얘도 수식의 역할을 해주는 부사의 역할을 해주고 react도 문장이 끝났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부사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A밖에 안 되는구나. 품사적으로 부사는 뭐밖에 없어? A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한 5초 정도로 풀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가 된다? 내가 만약 react라는 동사를 일형식 동사로 봤다면 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react라는 일형식 동사는 이 전치사와 세트가 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은 일형식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관용 표현들이 있다고 했었죠. react는 뒤에 전치사 to를 써서 뭐뭐에 반응하다 라는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많이 있죠. participate in 뭐뭐에 참석하다, deal with 무엇을 잘 다루다 와 같이 일형식 자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서 어거지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우리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앞과 뒤를 보라는 문법 문제고 얘가 이형식 동사고요. 뒤에 뭐가 나왔냐를 봤는데 in favor of 뭐뭐에 호의적인 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of는 또 이 favor, 호감 있다라는 거에 대한 또 부연적인 설명으로서 나오는 전명의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 아니면 뭐라고 봤습니까?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고 보기로 했었죠.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을 해줄 때는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어?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의 역할로 나올 수 있고 또한 어디로 나올 수 있어요? 명사 뒤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local residence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주어니까 이형식 동사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뭐가 됩니까? 주격 보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격 보호가 나와버리면 주어 이형식 동사 주격 보호니까 이 형식의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문장이 끝나서 나오는 전명이, 즉 다시 말해 부사적인 역할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문법적으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명사 아니면 효용사를 집어넣었을 땐 어떠한 해석이 되는지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고난도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품사의 종류,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효용사. 명사를 집어넣으면 어떠한 해석이 됩니까? 주격 보호의 명사가 나온다는 것은 얘가 뭐랑 같다는 거야? 주어로 나오는 명사와 같다. 동격의 해석이 돼야 됩니다. 물론 보기 중에 이 명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는 답이 아예 애초에 없죠. 될 수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으나 이 local resident가 이 뒤에 있는 주격 보호와 같다라는 뜻을 보여주기에 명사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효용사입니다. 효용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resident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일단 효용사 부분이 안 되는 건 A와 B, 얘들은 동사기 때문에 압도하다라는 동사죠. 얘들을 동사긴 동사인데 감정을 유발시키는 감정 유발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한데 이건 어차피 동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워버리고요. 동사의 원에서 ing 또는 pp를 붙여서 뭐로 사용할 수 있어요? 효용사의 대타용 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사로도 사용할 수 있죠. 즉 여기에 효용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사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문법적으로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죠. 왜냐면 이 효용사는 뭘 포함하고 있어? 분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뭐가 있어? 분사가 있으니까. 자 그럼 overwhelming은요.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문법적으로 된다는 걸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in favor가 이 resident의 상태가 어떤 거야? 호감을 갖고 있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한 상태인 거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주격 보호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얘가 주어 나오고 local resident가 주어고 이 형식 동사고 in favor of가 효용사로서 주격 보호 역할을 해준다면 효용사만을 수식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부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3번 얘가 부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뭐 하기 위해서? 뒤에 나와 있는 효용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효용사의 역할은 누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전명의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보시죠. 전명의. 그래서 요 C와 D가 둘 다 문법적으로 맞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제 뭘 해주는 거야?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인 거예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local resident는요. 자, 이 투표에 의하면 local resident는 압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압도하고 있는 성격인 거예요. 그리고 뭐에 있어서 in favor of adding bicycle lanes along river bank요. 이 river bank를 따라서 bicycle lane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호감인 이런 뜻이죠. 이건 전반적으로 부사로 봐주는 거고 local resident가 어떻게 압도하고 있다라는 형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local resident는 압도하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그 추가적인 바이스클 레인을 하는 데 있어서의 호감인 상태다. 해석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아웃이 된다. 자, local resident는요. 호감인 상태다. 뭐에 있어서? 레인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local resident의 지금 성격이 어떤 성격이야? 어떤 상황인 거야?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건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전명의 부분을 뭐로 보는 거예요? 주격 보호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전명의 주격 보호를 수식하기 위해서 overwhelming은 뭐냐면 우리 압도적으로니까 이제 많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호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ocal resident의 성격을 뭐로 보는 거야? 호감을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아니면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고요. 여기서 얘를 전명의를 주격 보호로 봐준다면 부사를 써서 답을 맞출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저랑 나중에 수업을 듣다 보면 뭘 배우게 될 거냐? 분사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이 감정 유발 동사 있잖아요. 감정 동사. 적은 김에 좀 할게요. 감정 동사. 이 감정 동사는 누굴 꾸며줄 수 있냐? 분사로 만들어졌을 때
사람 또는 사물을 꾸며줄 수 있겠죠. 사람 또는 사물 명사. 그렇죠? 사람을 꾸며줄 때는요. 감정 동사일 때 ed가 되고요. 과거 분사로만 사용되고, 사물을 꾸며줄 때는요. 이 감정 동사로 분사를 만들 때는 ing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꾸며주는 건 뭡니까? 사람이라고 써주세요. 여기 overwhelming이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사람을 꾸며주는 건데, 사람은 ing 감정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ing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워버리면 되겠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나중에 분사 시간 들으면서 이 부분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4번 문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3번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둘 다 걸리니까, 문법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품사가 둘 다 되니까 이제 해석을 해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앞과 뒤를 봤을 때 어떠한 품사가 나올지가 빠르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형식 동사고요. 이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주격보호로서 효용사가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 효용사를 수식하기 위해 앞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 우리 부사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부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D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D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수업 말미에 제가 좀 외워줘야 되는 부사들이 있어.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예들이 있어. 그 중에 우리 yet이라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 해서 우리 yet을 설명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yet이라는 것은 긍정문에 사용될 때, 즉 not이 사용되지 않고 사용될 경우에는요. 얘가 동사랑 합쳐져서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be yet to 부정사나 아니면 have나 has가 주어에 따라 결정되겠죠. 단수 복수니까. 그리고 yet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요 둘은요 뜻이 같아요. 아직 요 동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Mr. Bill이라는 사람은요 has 하고 난 다음에 뭘 넣어줘야 될까? yet to place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그래서 광고를 뉴스포에 아직 실지 않았다. For the senior accountant position. 이 포지션에 대한 광고를 아직 실지 않았다. 이런 말로 넣어줬을 때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표현도 맞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be yet to 부정사, have yet to 부정사 얘들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여기 있는 얘들은 부사들이 되는데 그냥 똑같은 부사라고 봐주시면 안 되고 뒤에 to 부정사랑 같이 묶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예, 관용 표현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 A를 찍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또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고난이도 문제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외워야지 풀 수가 있는 거야기 때문이에요. 자, unless라는 건 뭐가 됩니까? 부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사절 접사 뒤에는요, 완벽한 절, 다시 말해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이끄는. 하지만 우리 부사절이라는 것은요, 부사절 접사 뒤에 붙어있는 완벽한 절, 얘를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얘는 자체적으로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 맞냐면 여기 있는 요 주어와 주절, 즉 부사절이 꾸며주는 요 주절의 주어가 같다면 주어를 지워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벽한 절에 나와 있는 요 동사는요. 이제 뭐로 바뀔 수가 있냐? 능동태일 때 VING, 수동태일 때는 PP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less 라는 부사절 접사 뒤에 완벽한 절 있을 때 주어가 같은 것으로 느껴졌을 때 지어지고요. 동사는 VING 또는 PP로 바뀌게 되는데 unless 같은 경우는 VING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unless는 별표 쳐놓고 수동태일 때만 PP로 바뀌게 된다. 자, 이 부분은 또 언제 배워? 저랑 부사절 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부사절 접속사에 따라 완벽한 절이 생략이 될 수 있는데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 VING 또는 PP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 또는 둘 다 가능한 거 배우게 될 겁니다. unless는 PP만 돼요. 그러면 unless PP만 써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 otherwise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그냥 부사가 되죠. 여러분들 문장을 수식하기 위해 부사가 어디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문장 완벽한 절이 있으면 완벽한 절 맨 앞에 나오던가 아니면 맨 뒤에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완벽한 절은 뭐로 바뀐 거야? 분사로 바뀐 거니 그 분사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600번, 700번 같은 경우 또는 아랫번 같은 경우에는요. unless, pp, otherwise 또는 unless, otherwise, pp 해서 달리 pp 된 게 없다면 달리 여기 같은 경우는
instruct죠. 달리 언급된 게 없다면, 지시된 게 없다면 이렇게 해서 그냥 뜻으로 관용적으로 외웠을 텐데 문법적인 특성이 있는 얘들이다. 그래서 unless otherwise pp든 unless pp otherwise든 상관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가 됩니까? B가 된다. 스태프는요, turn off their computer. 컴퓨터를 꺼줘야 돼. After finishing the work each day. 각 일이 끝나고 난 후에 unless 뭐가 걔네들이 따로 언질 받은 게 없다면, 지시받은 게 없다면 해서 우리는 B를 넣어줘야 된다. 자, 해석까지 한번 해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 문제도 고난이도라는 이유가 뭐가 되냐면 fall이라는 게 뭡니까? 떨어지다 라는 뜻이죠. 얘는 일형식 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전치사가 올 수 있죠. fall behind. 근데 이 behind라는 것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뭘 요구해? 목적어인 명사를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자마자 빈 공간의 앞과 뒤를 봤을 때 behind는 전치사니까 우리 consideration, 명사를 쓸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fall behind 하고 뒤에 명사 써줌으로써 뭐뭐보다 뒤로 뒤처지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긴 하지만 이 fall behind와 같이 또는 fall back, 후퇴하다, 그렇죠? 이런 얘들, fall apart, 무너지다 이런 얘들은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사의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구다에서 구동사라고 해요. 동사 구. 그렇죠? 그리고 요 동사 구가 그냥 자연적으로 일형식의 자동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fall behind는 이러한 일형식의 역할을 해주는 그냥 동사구, 자동사구예요. 자동사의 역할을 해주는 구. 그래서 문장이 끝난 겁니다. He has fallen behind. 그는 뒤로 늦춰졌다. 그렇죠? 그럼 문장 끝났으니까 올 수 있는 건 뭐가 됩니까? 수식의 역할을 해주는 부사가 올 수 있겠죠. considerably. 그렇죠? 그래서 고려할 정도로 뒤로 늦춰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뒤로 늦춰졌어. on his current project. 그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이 fall behind 자체를 그냥 하나의 자동사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답은요. D가 된다. 자, 넘어가서 우리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빈 공간의 뒤에 뭐가 왔어요? 동명사가 왔어요. 이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초의 본질은 뭐인 겁니까? 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have라는 건 타동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온 겁니까? The financial backing of several corporation 이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온 거야? 명사 구가 따라 붙었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명사가 온 완벽한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 동명사가 나왔는데 얘가 이렇게 꾸며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치사가 되겠죠. 왜냐면 전치사가 등장해줘야 이 전명의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부사 역할을 해줌으로써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despite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 여기 보이는 이 otherwise 같은 경우는요, 부사고요. if는 부사절 접속사고요. contrary는 뭐가 됩니까? 우리 요것도 부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trary to 이렇게 나오면 전명의가 되겠죠. 그때는 전치사로 바뀌니까. 자,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9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를 보니까요, after라는 전치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considering 이라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동명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타동사로 만들어진 ing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all of the factors라는 전명의가 뭉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all the factors는 이 앞에 있는 all을 또 수식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치사와 동명사 나와서 그럼 동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뭐야? 바로 앞에서 봤다시피 우리는 우리 부사를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명이니까 이 동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부사가 되겠죠. 넘어와서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 보니까 surprise야, surprisingly야, surprising이야, surprisingly야, surprised. 즉 다시 말해 문법 문제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문법 문제들은 앞과 뒤를 봐야 되는데 앞에 뭐가 나왔어? 컴마 찍고 두 번째도 컴마 찍었어요. 단어 하나가 문장 안에서 동떨어진, 즉 다시 말해 수식의 역할을 한다라고 아예 대놓고 분할 구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수식만 할 수 있는 단어는 뭐밖에 없어? 우리 부사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넣어주면 됩니까? 우리 surprisingly라는
부사를 넣어주면 돼요. 간혹 가다가 명사 뒤에 컴마 나오면 이 자리에 명사를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뭐가 됩니까? 동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데이 1 때 Mr. Kang, 또 TOEIC instructor,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앞에 뭐가 나왔어요? was also 이렇게 나왔죠. 즉 뭐가 됩니까? 이건 동사란 말이죠. 그리고 also는 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없는 셈 치면 돼요. 그럼 이건 명사 뒤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명사를 쓰면서 동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기 중에 명사도 없었고요. 자, 그래서 답은 C가 된다. 넘어가서 우리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를 보니까 offers라는 타동사가 등장하였고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가격이 책정된 products라는 명사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타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의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세트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용사는 얘를 수식해 주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효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가 등장해 줘야겠죠. 그래서 competitively priced product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프로덕트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넘어가서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수업의 말미에 끝부분에 우리 부사 중에 우리 once라는 얘는 사용이 되긴 하는데 얘 뜻이 과거의 한때란 뜻이기 때문에 얘가 사용될 거면 우리 과거 시제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과거의 한때라는 것을 집어넣었을 때 맞을 경우 동사 또한 뭐가 돼야 돼? 과거 시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such나 each나 more나 once나 얘들은요. 우리 이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한정사로 사용할 수 있는 얘들이기 때문에 다 된다라고 봐주시고요.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Morton Ratan Museum은요, is housed in a beautiful mansion. 그렇죠? 얘는 beautiful mansion에 있어. 그렇죠? 위치되어 있어. 자, 그다음에 that was 그것은 이 mansion은요, 대저택은요, was 빈 공간 나왔고요. The home of famous writer Max Thomas. Max Thomas라는 유명한 작가의 집이었지. 한때 이렇게 해석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뭐가 됩니까? 우리 D가 된다. 뭐라는 건 더, each라는 건 각각, such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의 이런 뜻이 되는데 해석으로 들어가도 말이 안 되겠죠. 자, 넘어가서 우리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뭐가 되냐? 요 과거 분사라는 얘가 나옵니다. PP. 그쵸? 그리고 과거 분사가 무슨 역할을 하러 나왔냐 봤더니만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걸 언제 배우냐? 저랑 분사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분사 시간에. 분사라는 것은 형용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역할이 90%. 그리고 열의 한 문제 정도는 뭐의 역할로 나오냐? 이 분사라는 것이 부사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나오는데 그 부사의 역할을 대체해 준다는 것은 부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딱 한 가지 역할만 해줍니다. 문장 수식. 문장의 맨 앞 또는 맨 뒤에 나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가 부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장 수식의 자리에 오게 된다. 문장의 맨 앞 또는 맨 뒤에 오게 된다는 거죠. 요것 또한 우리가 차근차근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부사절이라는 게 있으면 부사절이 축약돼서 뭐가 나오는 거야? 분사 구문으로서 문장 수식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은 뭐가 되냐면 VING든 PP든 문장이 있으면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수식을 하던가 그리고 문장의 맨 뒤에 나올 때는 우리 현재 분사밖에 문장을 뒤에서 후치 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분사로서 뒤에 후치 수식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요거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VING, PP가 지금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수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과거 분사가 왜 나오는지는 이해될 수 있죠. 자, 그러면 과거 분사가 나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데 우리 얘를 전반적으로 문장을 수식해 주는 부사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럼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됩니까? 우리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넣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 ideally, situate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또 다른 부사의 구역, 즉 분사 구문을 수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D가 되고요. 넘어가서 우리 14번 문제 볼게요. 자,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마지막 부분에 옛
yet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 아까 yet을 긍정, 즉 not이 없는 문장으로 사용될 때는 이 yet을 have yet to 부정사나 또는 be yet to 부정사와 같이 아직 이 to 부정사 하지 않았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정문 에서 사용될 경우, 즉 다시 말해 not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사용될 경우에는 얘가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케이스가 있어요. yet이라는 것과 still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still과 yet이 나오죠. 얘네들이 둘 다 아직이란 뜻이 되고 여전히란 뜻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서는 비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못했을 때 not yet 이라고 답하죠. Did you do your homework? 너 숙제했니? Not yet. 아직 못했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어요. not을 기준으로 해요. yet은요, 그 앞을 넘어갈 수 없어요. 반대로 still은요, 이 not을 기준으로 요 뒤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ut it 하고 난 다음에 has not 있죠. not이 앞에 있으니 저 not이 뒤로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답이 됩니까? still을 넣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은 이 자리가 부사 자리인 것은 당연히 A, B, C, D가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해석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아직 둘 다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지만 not이라는 부정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not보다 앞에 still을 사용해 줘야 된다는 이 개념 때문에 답을 A로 찍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도 여러분들 책의 말미 부분에 봐주시면 뭐가 있냐, 우리 증가와 감소,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들을 주로 수식해주는 부사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들을 보면 알겠지만 판매 수치는요 have increased, 증가하였다. 일형식 동사죠. 문장 끝난 겁니다. 어떻게 증가한 거야? dramatically,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한 거야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같은 뜻으로 꽤나 매우 라고 볼 수 있는 extremely는 안 됩니까? 자, 여러분들 extremely는요 동사를 수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동사 수식이 불가능합니다. 동사 수식을 구어체에서는 할 수 있어요. 말할 때는. 하지만 일반적인 서류상, 즉 전문적으로 뭔가 글을 써서 낼 때는 동사 자체를 수식할 수가 없게 되는 게 우리 extremely다. 그리고 부사 중에 very라는 것도 우리 동사 수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요 extremely 같은 얘들은 주로 감정 상태, 느낌들을 증폭시켜주는 역할로서 형용사나 부사들을 수식하러 나오는 거지 얘가 동사를 수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는 소급적으로는 해석이 아예 안 되고요. 그렇죠? adversary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없겠죠. 반대로 뭐 이런 것들은요. 넘어가서 우리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except, quite, only, before 이런 예들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집어넣을 수 있는 예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vited guest are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allowed to, 자 BPP인데 뒤에 to 부정사가 나온다는 건 얘가 무슨 동사야? 오형식 동사야. 우리가 태할 때 배웠던 거 기억해 주세요. 허가, 권고, 요청 동사가 수동태로 될 땐 to 부정사가 뜬다. 그래서 이 초청된 게스트들은요 허가됩니다. 참석할 수 있게끔 the opening, 개최식이죠. of 타리아 필로니스의 아트쇼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문장이 완벽해졌어요. 이 형용사 나왔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부사밖에 없겠죠. 자, except 뭐뭇을 제외하고 except quite, 꽤나, before 이렇게 나왔는데 부사로 쓸 수 있는 것은 여기서 quite과 only밖에 없는데 해석적으로 보면 꽤나가 맞겠습니까? 오직 초청된 게스트들만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답이 됩니까? 우리 C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17번 문제 또한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를 보니까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will last라는 일형식 동사가 나왔습니다. 지속하다라는 거죠. 3 hours, 이거는 시간을 설명해주는 숫자 플러스 명사가 됩니다. 숫자 플러스 명사. 그리고 시간을 설명해 주는 거야.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문장이 끝나고 나오는 명사들은, 그리고 그것이 시간을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장소를 설명해 주거나 이런 얘들은 부사적인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last 뒤에 3 hours 부사 나오고 얘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또 뭐가 됩니까? 당연히 부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사를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부사적인 용법이지 정확히 보자면 뭐가 됩니까? 3 plus hours죠. 명사 구예요. 명사 구 중에서도 숫자 플러스 명사를 주로 수식해주는 부사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사들의 리스트를 보면 이 approximately라는 얘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A, B, C, D가 만약에 부사가 나왔다 한들 우리가 이 숫자 플러스 명사를 주로 수식해주는 부사 리스트를 외워주면 우리 approximately가 만약에 그 안에 있다고 하면 걔를 답으로 찍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문법적으로 부사니까 여기서 부사를 골라주면서 찍으면 되는 문법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가 다 뭐로 나왔습니까? 부사로 나왔죠. 즉 다시 말해 어휘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서 그냥 해석해서 풀 수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중에 이 after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주로 수식해주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right after something, 그쵸? just after something, immediately after something,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한 직후에 라는 뜻으로 사용하면서 immediately 요 얘가 자주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C가 된다. 이것 또한 외워줘야 되는 얘들이고요. 자, currently는요 물론 집어넣었을 때 해석이 안 맞을 거예요. 왜 안 맞냐면 이건 미래 시제잖아요. currently는 현재 시제를 써줘야 돼요. 또는 현재 진행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 매칭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동사랑 habitually는 뭡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니까 당연히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를 써줘야 돼요. 그렇죠? 습관을 말해주는 것은 현재 시를 써줘야 된다. centrally는 중심적으로인데 해석을 넣었을 때 미래 시제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C가 돼야 된다. immediately after. 자,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는요. BPP니까 수동태란 말이죠. 수동태 뒤에는 뭐가 뜰 수 있어요? 우리 전명이 as a set, 세트로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전명이가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부사적인 역할로 나온 겁니다. 자, 5어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앞에 있는 얘와 뒤에 있는 얘는요, 같은 등급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e purchased, 구매해야 되는데 전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명이 생각하겠지만 얘가 기본적으로 뭘 해주는지를 봐줘야 돼요. 부사 역할을 해주니까 세트로 구입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등위 접속사로 써주세요. 같은 등급과 같은 위상을 이어줘야 되는 건데 이 앞에는 전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부사 쓸 수 있어요. 전명이가 뭐니까? 부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를 보니까요. 이거 부사가 나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어휘 문제처럼 보이긴 하나 제가 말했죠. 부사 문제의 어휘 문제는 대부분 문법적인 개념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웠니? 문제예요. 외웠니? 자, 여기 있는 거 보겠습니다. To stay competitive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즉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쿠토 전자는요. 빈 공간 lowers가 나왔습니다. 이 lowers는 줄이다라는 건데 일단 해석 보지 말고요.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라는 건 일단 recently와 lately는요. 둘 다 묶어서 뭐 아니면 뭐의 시제에 쓸 수 있어.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시제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시제 시간에 설명드렸던 특징 두 가지 갖고 있던 예였습니다. formerly는요. 앞서 일전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뭘 써줘야 돼? 과거 시를 써줘야 되죠. 동사가. 그러니까 얘도 시제가 안 맞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우리 occasionally라고 하는 이 빈도 부사를 써줌으로써 한 시점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시점에 일어나는 단순 사실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B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부사와 관련된 문제들 한번 쭉 다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